늙은 것이 죄입니까? 제 이름은 최득선. 올해 나이 60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과거 시험이냐고. 미쳤다고. 망신만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60세의 조선 최고령 장원급제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의 작은 마을에서 훈장으로 살았습니다. 57세. 평범한 선비였지요. 하늘 천 땅지. 아이들이 제 뒤를 따라 글을 읽었습니다. 40년. 저는 4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만 300명이 넘었지요.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글을 보내고 돌아서는 제 마음 한켠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쳤지만 정작 저는 과거 한 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려서 글을 배웠지만 집안이 가난해 과거를 볼 수 없었지요. 그렇게 기회를 놓쳤고 40세가 넘으면 과거 응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한번 시험을 봐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해 가을 제 인생을 바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왕 대비 육순을 맞아 특별과거를 실시하노라. 나이 제한 없음. 나이 제한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밤새 생각했지요. 나이 제한이 없다. 그럼 나도 아니야. 57세. 이미 늙었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과거를 보신다고요? 연세가 벌써 57이십니다. 젊은이들도 힘든 시험을.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아버님, 혹시 떨어지시기라도 하면 체면이. 체면. 저는 소리쳤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한가? 나는 평생 남 가르치기만 했다. 이제 내 실력을 보이고 싶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건강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과거 공부는 젊은이들도 못 견디는데. 그 말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나, 평생 한 가지 후회가 있소. 과거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이요.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줬어.
하시오. 하지만 건강만은 챙기시오. 그렇게 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 3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57세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하다. 방금 읽은 게 뭐였더라?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땐 한 번 보면 외워지던 것이 이제는 10번을 봐도 잊어버렸지요. 역시 나이를 속일 순 없구나. 내가 너무 무리한 건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도 들려왔습니다. 장터를 지나가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나? 최 훈장이 과거를 본다더군. 57세에 미쳤구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들 말이 맞을지도. 내가 너무 늦었나? 그날 밤 아내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장터에서 무슨 말 들으셨지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오. 내가 무리하는 거라고. 그때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 그 아이들 중 과거 급제자가 10명이 넘소. 당신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이가 많으면 어떻소? 당신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 젊은이들이 아는 건 책에 있는 것뿐이요. 하지만 당신은 인생을 아시오.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당신.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한 의지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들처럼 똑같이 공부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큰 글씨로 써서 눈의 피로를 줄였습니다. 둘째, 밤에는 공부하지 않고 낮에만 집중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암기보다는 이해에 집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외우기만 한다. 하지만 나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40년 가르치며 깨달은 것들이 있다. 이것이 나의 무기다. 3년이 흘렀습니다. 빠르기도 느리기도 했던 시간이었지요.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엔 수천 명의 수험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였지요. 제가 들어서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노인 좀 봐. 허허, 저 나이에 시험을 보러 왔나? 시험 보다 죽으시겠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웃음 속을 뚫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웃어라.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늙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시험 시작. 시험지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주위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의 시험 문제는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 문제였지요.
젊은 수험생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문제 40년 가르치며 수없이 생각했던 것들이다.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40년의 경험이, 40년의 지식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양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떠셨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소. 결과가 어찌 되든 후회는 없소.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나이든 내가 정말 붙을 수 있을까? 혹시 꼴찌라도.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발표일 아침, 저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합격자 명단 앞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지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득선, 60세. 그 옆에 쓰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원급제,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60세가 장원이라고? 믿을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 실력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령이 우리 집에 달려왔습니다. 최득선 어른,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그것도 장원급제.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큰아들이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장원급제 수석이십니다. 저는 그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꽹과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한때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어른, 아니 최 대감마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웃으셨지요. 괜찮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의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증명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늙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도전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옛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벼슬아치가 된 제자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스승님 덕에 급제했는데 정작 스승님은 이제서야.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꿈을 꿨다. 너희 덕분에 나도 도전할 용기를 얻었느니라.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조정에서 스승님을 모시려 합니다. 예조 참의 자리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여기가 좋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천직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이제 제 서당엔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지요. 특별한 것은 나이 든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55살 학생이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너무 늦은 걸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은 것은 없다. 내가 60에 시작했는데 자네는 55이 아닌가. 젊다 젊어. 제 서당에서는 매년 늙은 나이에 과거 급제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50대, 60대 합격자들. 저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0세입니다.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어린 학생도 늙은 학생도 함께 공부합니다. 어느 날 한 어린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크면 선생님처럼 장원급제할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기억해라. 급제가 목표가 아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니라.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60세 장원급제, 조선 최고령 합격자. 하지만 제가 정말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한계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0세에 시작해서 장원급제를 한 남자의 이야기.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득선은 2번 태어났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또 한 번은 60세 시험장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포기하려는 꿈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늦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60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60세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50도, 40도, 70도 모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실패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